실수해도 괜찮다. 학교와 교육계에서 실수란 어리석고 부주의한 결과라고 여긴다. 그것은 과거의 잔재다. 오늘날에도 학교 성적은 실수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실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성적도 좋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 우등생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항상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수를 피하려고만 하면 자신이 살아갈 세계는 문자 그대로 점점 더 좁아지기 마련이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해도 열의를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실수에 대한 평가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일본에서 파산은 끔찍한 일이다. 파산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상반된 방식으로 파산을 다룬다. 주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기업가의 자질을 발휘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 작은 차이지만 양국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보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성공만큼 헛된 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는 인생을 대하는 긴장감과 진보를 가져온다. 실제로 나는 성공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학습과 성장의 길은 항상 실수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실험하고 실수할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실수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실수를 거듭해 미래를 채무로 채울지 실수를 만회해 투자로 만들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만약 실수로 빚이 생긴다면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움츠러들 것이다. 누군가 절대로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나는 그가 배움을 멈췄다고 판단한다. 실망감이 그의 성장을 멈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의 실수를 계기로 행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실망감에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는 대신 앞으로 똑같은 일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한다. 그들은 실수를 빨리 경험할수록 더 기뻐한다. 부자에게 실수는 정신적 예금과도 같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들의 투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핀다. 실수는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실수를 넘어가야 한다. 왜 우리 삶에 몰입이 필요할까? 첫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 운명적인 시련을 마주했을 때는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한 이유를 이해한다면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눈앞의 난관을 이겨낼 믿음과 힘도 생겨난다. 즉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난다. 둘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계에 갇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자신의 목표, 소망, 감정,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경험과 일치시킬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가 사라진다. 한계를 넘어설 때 당신은 좀 더 복합적인 자의식, 더 심오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누구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지닐 권리가 있다. 셋째, 재미있고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전한다. 한 분야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루해하거나 좌절하기 마련이다. 진화의 핵심은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다. 누구나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를 타고난다. 그것은 잘못된 탐욕이 아니다. 우리가 타고난 천성일 뿐이다. 넷째,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디어를 보며 쉽게 빠져든다. 결국 직접 몰입을 경험하는 기회를 등한시한다. 직장에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일에 온전히 집중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엔트로피, 즉 사고의 무질서가 등장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누구라도 감당하기가 버거워진다. 결국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다.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디어에 나오는 자극적인 방송에 빠져들기 쉽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도 그들처럼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디어에 빠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정말 일시적으로 현실을 차단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현실을 벗어나 미디어에 몰입한다고 해서 결코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그저 덧없이 흘려보낼 뿐이다.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삶을 사는 시간도 줄어든다. 미디어와 다른 대체물들은 자신에게 에너지를 되돌려주지 않고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시간 때우기 도구에 불과하다. 자신의 재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생만큼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당신도 나도 가능하다. 무작정 호수가 마르기를 기다리기보다 구멍난 배를 수리하는 편이 현명하다. 당신은 온전히 당신의 권한 내에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변 상황에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애초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풍차와 맞서 싸우는 돈키호테가 되지는 말자. 차라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라. 수많은 사람과 세상을 바꾸려고 힘들이지 말고 당신의 위치와 마케팅 방법의 변화를 꾀하라. 모두 같은 방식으로 1등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가 성취한 것들 중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두 1등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년간의 실험 결과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3년 뒤 재시험을 보게 하자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거의 100%였다. 우수한 학생들만 통과했던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도 실험 결과는 동일했다. 즉 누군가는 단지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라는 의미다. 또한 다른 누군가는 여러 요인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해내는 것일 뿐이다. 조금 늦으면 어떤가? 긴 인생에서 고작 3년이 뒤처졌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낙담하는 마음가짐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다. 누가 내일의 전문가가 될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당신에겐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사방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의 재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용기를 지닌 사람은 드물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재능을 키우기보다 난 아무 재능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재능을 믿기보다 날마다 4에서 6시간씩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훈련함으로써 그들은 재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스스로 질문해보자. 당신은 훈련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가? 하지만 주의하라.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기업가, 위험을 감수한 만큼 큰 돈을 벌어라. 누구나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모든 것을 배우고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전혀 달랐다. 기업가가 된 후에 불행에 빠지고 또 전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생각보다 수두룩하다. 기업가가 되려면 특정한 성격적 특징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기업가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기업가의 99%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말과 달리 직장인, 프리랜서, 전문가처럼 행동한다. 내가 아는 한 기업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독립적으로 직접 일해야 한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런 태도로 일한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워야 했다.
처음으로 회사를 창업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다짐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회사가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비로소 기업가와 고용된 기업가의 차이를 깨달았다. 제 아무리 기업가라 해도 본인의 소유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용된 상태인 것이다. 자기 회사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혹독한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직원보다 더 오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전부 회사에 고용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들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특별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다음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다. 그들도 4살짜리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당신은 누구나 항상 뭔가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며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어린 시절에 적극적인 태도를 삶의 철칙으로 유지해 온 사람이 기업가에 적합하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당신에게 위험이란 부담스러운 일인가?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가? 만약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지녔다면 정말로 기업가가 되고 싶은지 신중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기업가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결정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매사에 심사숙고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다. 큰 도약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을 찾는 방법을 잘 모른다.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인생의 안정을 발견할 수 있다. 위험에서 멀어짐으로써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만 마주하게 된다. 결국 그가 마주하는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아주 사소한 문제마저도 대참사로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을 사로잡은 두려움과 실패야말로 당신이 우려하는 일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인다. 실망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성공할 기업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용기에는 천재성, 힘, 마법이 들어있다. 라는 괴테의 말처럼 기업가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줄일수록 그만큼 성공의 기회도 커질 것이다. 기업가는 실망감을 잘 극복해낸다. 당신이 기업가라면 거부, 실패, 실망이라는 감정에 둔감해져야 한다. 기업가는 거부가 곧 자신의 삶에서 제외할 수 없는 확고한 일부가 돼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요라는 거절이 두려워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를 통해 환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곤 했다. 따라서 진정한 기업가라면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거절을 피해선 안 된다. 무릇 성공을 체면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 당신이 기업가라면 자신의 실패마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파산을 끔찍한 악담으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파산을 경험 축적의 증거이자 일종의 수양 과정으로 여긴다. 번듯한 기업가 중에 파산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다. 거부와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했다면 자영업자로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평생 몸을 움츠리고 달팽이 껍데기 속에 숨어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므로 이제 당신은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누군가 한 번 좌절했다고 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배우기를 포기한 것이고 실망감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다. 패배는 당신이 문제 삼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된단 말인가? 당연히 불편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실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망에 빠진 단계를 얼마나 지속하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성공한 기업가는 실망에 빠진 시간을 단축시킬 줄 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맛본 실망감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한다.
거부, 실패, 실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특성은 인내심과 연결된다. 실망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실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기업가는 문제를 사랑한다. 기업가가 문제를 사랑한다는 주장에 당신은 다소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전혀 과장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 창업은 각종 문제를 나열해 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당신에게 문제는 환영할 만한 게임 같은 대상인가? 만약 당신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심각한 문제를 보고받을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 좋았어. 이제 뭔가를 배우고 나를 증명할 기회가 생겼어. 드디어 좀 흥미진진해지는군. 회사를 크게 개선시킬 좋은 기회가 생긴 거야. 문제는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양념 같은 존재다. 기업가는 권력을 원한다.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업무를 나누어 실행하기보다 혼자 완수하기를 선호한다. 반면 기업가는 권력을 추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 둘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다. 한쪽은 게임의 입장권을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게임을 개발하고 규칙을 만들어 입장권을 파는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직접 연출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기업가는 규칙이 정해진 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하는 사람이다. 주변 세계에서 맞추려 할 필요도 없고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기업가 정신은 그들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만든다. 또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권력을 얻는다. 논리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지 못한다. 누구도 총구가 자신을 향한다고 해서 섣불리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만이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 톰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 도서를 가급적 줄이고 오히려 소설을 더 많이 읽어라.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 달렸다. 기업가에게는 굉장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감을 키우는 법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신을 바꿀 마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날 잘한 일을 5가지씩 기록하는 성공일기를 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기업가로서 무엇보다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매번 반복해서 겪는 일이지만 기업가에게 조언을 해주면 그들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순간 내 조언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롤모델이 돼야 한다. 누군가에게 생생한 롤모델이 된다면 자신의 기업을 제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다. 경영자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업가는 조금 다른 문제다. 당신의 모습이 곧 기업 그 자체가 된다. 즉, 기업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점점 더 당신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한다. 성공하는 기업가는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부터 남다르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범한 사람만이 비범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위대한 기업가는 항상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자신의 기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당신의 기업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기업가는 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긴급하고 중대한 조언을 한 가지를 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절대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 당신 개인의 재정 상황 또한 회사에 매우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창업자 중에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많다. 관대하고 베풀 줄 아는 기업가도 있지만 대부분 공통점을 한 가지 갖고 있다. 그들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의 전부를 회사에 장기간 쌓아 두지 않는다. 기업가는 승리를 원한다. 조지 버나드 쇼는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상인은 세상에 순응한다. 반면 미친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모든 진보는 미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대부분의 기업가는 승리를 원한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길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길 바라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또한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 기업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무조건 이기고 싶은 큰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기업이 성공을 거듭하며 성장하면 머지않아 다른 사람과 다른 기업이 당신과 맞서 싸울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공한 기업가로서 한 가지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 바로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지식을 갈망한다. 치과의사, 회계사, 판사, 교사를 키우려면 전문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왜 기업가는 전문 양성 과정이 없을까? 심지어 기업가가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임무조차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은 기업가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다. 날마다 무언가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기업가의 성공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는 사회 우등생을 요구한다. 이제 당신은 지식과 마주해야 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 지식은 일종의 추심 채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발로 찾아오기를 잠자코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배움에 매진하는 한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기업가라면 열정적으로 배울 자세를 갖춰야 한다. 꼭 배워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가에게는 인생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에게는 기업가적 직감이 있다. 매사에 아주 지적이고 탁월하게 일을 잘 해내지만 막상 기업가로서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자질은 바로 위험을 감지하는 직감이다.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자 특별한 재능의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가적 직관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가는 기업가적 직관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좋은 기회를 포착하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다. 장 폴 게티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유전을 찾아라. 그가 말한 유전은 기업가에 필요한 행운이자 직관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한 기업가는 위험을 감지하는 직감 활용법을 배운다. 그렇게 그들은 대부분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애써 설명하기보다 남들보다 아주 빠르게 행동한다. 동료와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일을 하라. 가장 먼저 당신은 직장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당신의 고객, 동료, 회사의 임직원까지 모두 대상이 된다. 품위도 자존심도 내세우지 말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사소하고 별것 아닌 업무까지 전부 다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서비스란 진정한 의미의 도움을 뜻한다. 타인이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을 베풀면 안 된다. 때로는 상대가 다소 편하게 느끼지 않을 방식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도움을 주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설거지도 해주고 가구를 옮겨주고 야근도 줄여줄 수 있다. 도움을 베푸는 대상이나 행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일을 전부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보잘것없고 소소한 일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고객을 좋아하려는 마음과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는 동기가 필요하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하인의 역할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당신이 버는 수입은 도움을 받은 상대가 당신에게 전하는 감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당신에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고객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절대적인 성취를 추구하라. 타협하지 마라. 부디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요구해야 좋을지 고민하는데 이 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기를 소망한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절대적인 성취를 추구하라. 당신이 하는 일에 타협을 허락하지 마라. 일에서 좌절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가 활동으로도 만회되지 않는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한 손을 넣고 다른 한 손을 차가운 얼음물에 넣는다고 해서 따뜻한 온도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직업의 성취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원래 자신이 얻을 수 있던 것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능성 중 몇 %나 제대로 활용했는가? 25%, 47%. 만약 지금도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마지못해 머물렸던 그 장소에 정말 계속 있고 싶은 것인가?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인생은 여행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개방하면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훌쩍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장 돈을 더 벌지 못할 수도 있다. 아마 당신의 수입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좌절, 의심, 반발심 등 부정적인 감정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어려움은 부적절한 순간에 당신을 찾아오기도 할 것이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어려움이 찾아와 당신이 제대로 아픔을 느끼는 곳을 강타하기도 한다. 모두 정상적인 과정이다. 원래 인생이란 폭신한 쿠션이 아니다. 인생의 반격이 저주가 되어 평생 반복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겪어본 일이 아니던가. 인생이라는 건물에 튼튼하게 설치된 창문과 문을 통해 그 내부를 바라보라. 문과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이 소망하는 인생의 길은 후퇴와 반등을 겪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때로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멈춰 섰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만 속절없이 흐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아주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다. 그렇게 계단을 하나둘 오르다 보면 결국 정상에 도착할 것이다. 설령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내적 성장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다. 내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 기간을 배움과 도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당신이 오르게 될 정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진짜 원하는 일이 금메달을 가져다 준다. 당신 인생의 금메달은 무엇입니까? 항상 잊지 말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에 인생은 너무도 짧다. 당신이 바라기만 한다면 안전, 재미, 높은 수입, 명성, 충분한 여가 시간과 삶의 의미 등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절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큰 목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목표에 이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는 아예 불가능한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바뀐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처한 상황 등 많은 것으로 인해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언제나 그런 생각이 당신의 내면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의 능력에 부합되는 직업을 찾아 나서는 것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꺼지지 않는 열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내면의 열정을 일으키는 일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당신의 심장을 타오르게 하는 불꽃, 열정은 궁극의 장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낙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평생 일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본 내용은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지은이 보도 셰퍼, 옮기니 한윤진님의
보도 셰퍼부의 레버리지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당장 돈을 더 벌지 못할 수도 있다. 저자는 지금 당장 돈을 더 벌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좌절과 의심 그리고 반발심 등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건물의 일부분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퇴와 반등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장은 어떤 발전이 없더라도 내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을 배움과 도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능력에 부합되는 직업을 찾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꺼지지 않는 열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